네, 안녕하세요. 과자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디저트는 바로 크렘 브릴레입니다. 이 크렘 브릴레는 100년 전부터 프랑스에서 즐겨서 만들어 먹던 디저트인데요. 저는 사실 디저트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크렘 브릴레라는 디저트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 크렘 브릴레의 장점은 정말 만들기 쉽고 재료도 적게 들어가면서 맛도 있는 데다가 가장 중요한 거,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중요한 손님을 초대하셔서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이 크렘 브릴레를 후식으로 대접하신다면 정말 센스 있는 호스트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고 맛있고 쉽고 있어 보이는 크렘 브릴레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크렘 브릴레를 만들기에 앞서 꼭 필요한 도구들이 몇 가지 있어서 잠깐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일단 브릴레, 불을 지르기 위해서 토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어린이분들이 이 영상 보신다면 이거는 꼭 부모님이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니까 절대로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도구는 바로 이 코코트 틀입니다. 인터넷에 브릴레용 용기라고 치시면 검색이 가능하고요. 개당 1,500원, 3,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어떤 걸 구매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작은 걸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리는 게 이 브릴레는 사실 이렇게 소량을 먹어야 맛있습니다. 많이 만들어서 먹으면 절대 이 맛이 나지도 않고 굽기도 어려우니까 꼭 이렇게 작은 용기를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나중에 소스 같은 거 담는 그릇으로 쓰실 수도 있으니까 부담 없이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드로퍼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사실 이거는 없으셔도 돼요.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액체 반죽을 그릇에 옮길 때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고 거품 없이 계량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사실 없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집에 이런 비커 있으시죠? 비커로 반죽을 코코트 틀에 부어 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 크렘 브릴레 함께 만들어 볼까요? 지금 보시는 4가지가 오늘 필요한 재료의 전부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첫 번째로 설탕은 그냥 백설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서 노른자만 계량해 둔 상태인데 이렇게 계량을 해두시면 위에가 마르니까 랩 같은 걸 씌워 놓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생크림입니다. 없으신 분들은 무가당 동물성 휘핑크림까지는 괜찮은데 식물성 휘핑크림이나 가당 휘핑크림으로 만들면 맛이 완전 달라지니까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 이 생크림을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번째 재료는 바로 바닐라빈입니다. 이 한 깍지를 다 사용하진 않을 거고요.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사용할 겁니다. 이 바닐라빈은 꼭 있어야 되는 재료입니다. 이렇게 4가지 재료가 준비가 되셨으면은 크렘 브릴레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크림은 이렇게 가열할 수 있는 냄비에 계량을 해주시고요. 일부 설탕을 생크림에 넣어줍니다. 다 넣으시면 안 되고 아주 일부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닐라빈을 3분의 1 정도 자르신 다음에 칼등으로 눌러주고 갈라줄게요. 바닐라빈을 잘 긁어내서 아까 계량해 두신 냄비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껍질은 버리지 마시고 껍질도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생크림에 바닐라빈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앵퓨제라고 해서 이걸 우려내는 과정을 거칠 건데 혹시나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상태로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하루 정도 보관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훨씬 바닐라 향을 깊게 우려내실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엔 생크림과 바닐라빈이 들어가 있는 냄비를 가열해 줄 건데요. 한 70도까지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할 때까지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팔팔 끓이시게 되면 나중에 노른자 반죽에 부을 때 노른자가 익을 수 있으니까 꼭 70도 정도까지만 끓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생크림이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 저희는 설탕을 이 계란 노른자에 넣어줄 건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른자와 설탕이 만나면 설탕이 노른자의 수분을 뺏어서 금세 딱딱하게 굳어지거든요. 설탕을 넣으신 다음에 최대한 바로 저어주시면 됩니다. 설탕을 다 넣고 이렇게 휘퍼로 잘 저어줍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거품을 내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설탕이 노른자에 잘 녹을 수 있도록 저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열되는 냄비를 보고 계시다가 단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기 시작하면 불을 끄시고요. 온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70도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 온도까지만 가열하시면 돼요. 이제 준비된 노른자에 바닐라빈을 넣고 70도까지 가열한 생크림을 부어주는데요. 한 번에 부어주지 마시고 지금처럼 조금씩 따라주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생크림이 너무 뜨거우면 한 번에 부으셨을 때 노른자가 익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휘퍼로 계속 저어주면서 부어주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생크림과 바닐라빈 깍지까지 볼에 이렇게 옮겨 담아주시면 됩니다.
막 세게 저으실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닐라빈, 설탕, 생크림이 잘 녹았으면은 이제 랩을 씌우신 다음에 냉장고에서 휴지를 식혀줄 거예요. 지난번에 마들렌을 만들 때 저희가 휴지를 했었는데 그때는 짜는 농도 조절과 글루텐을 줄이기 위해 하는 휴지라면 지금 하는 휴지는 이 반죽에 바닐라 향이 충분히 벨 수 있도록 하는 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서 2시간, 3시간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 랩을 씌우실 때 이렇게 씌우시지 말고 최대한 반죽에 닿게 씌워주세요. 이렇게 랩을 씌워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휴지가 끝나고 랩을 뺐을 때 기포가 어느 정도 제거가 될 겁니다. 그럼 냉장고에 휴지를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랩핑을 하고 냉장고에 넣어 놓은 지 이제 1시간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볼까요? 랩을 잘 벗겨주시면 랩 위에 남아있는 기포들이 많이 없어진 걸 알 수 있죠. 네, 이 상태에서 바로 코코트 틀에 붓는 건 아니고요. 반죽을 한번 잘 저어줄게요. 대신 휘퍼로 저으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기포를 다 없애야 되거든요. 이 주걱을 이용해서 살살 한번 저어주겠습니다. 반죽을 한번 잘 저어주셨다면 이 안에 있는 바닐라빈 껍질과 기타 이물질 같은 걸 걸러내기 위해 파세라는 작업을 할 건데 이런 거름망에다가 한번 걸러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내용물 남김없이 거름망에 통과시켜 줄 거고요. 바닐라빈 껍질은 향을 내는데 다 사용한 거니까 잘 걸러내서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파세까지 다 하셨으면 드로퍼에 반죽을 부어줄게요. 남는 반죽 없이 잘 부어줘야 되는데 최대한 기포가 나지 않게 벽면을 타고 부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 카메라 때문에 앵글이 잡히지 않아서 이렇게 부었는데 최대한 기포가 생기지 않게 천천히 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코코트 틀에 한번 옮겨서 부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드로퍼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비커 같은 데 담아서 따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거품이 최대한 나지 않게 조금씩 틀에 옮겨 부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조심히 옮겨 담았음에도 조금씩 이렇게 기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포들이 그대로 구워지게 되면 식감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혹시 이런 알코올 같은 게 있으시면은 이렇게 한번 뿌려주시면은 이런 기포들을 없애실 수 있어요. 최대한 기포를 없애준 다음에 오븐에 굽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푸딩 같은 식감을 내는 부드러운 반죽들은 컨벡션 오븐에 구우시는 것보다 데크 오븐에 구우시는 게 제품도 훨씬 더 잘 나올 뿐더러 굽는 시간도 훨씬 더 짧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집에 데크 오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컨벡션 오븐에 한번 구워볼게요. 컨벡션 오븐에 구웠을 때 단점은 아무래도 조금 수분감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굽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도 크렘브릴레의 매력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은 나오니까 컨벡션으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시간 정도 구워서 나온 상태인데 지금 너무 뜨겁다 보니까 상온에서 살짝 식혀준 다음에 또 냉장고에 넣어서 조금 식힐 거예요. 지금 오븐에서 꺼낸 다음에 한 20분 정도 상온에서 식혀줬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냉장고에서 한 20분 정도 식혀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위에 설탕을 한번 입힌 다음에 태울 건데요. 토치를 사용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화상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 위에다가 설탕을 살짝 뿌려줄게요. 설탕을 너무 많이 뿌리시면 안 되고 살짝 입혀질 정도로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 뿌려주신 다음에 톡톡톡 쳐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설탕이 좀 전체적으로 퍼지게 한 다음에 저희가 토치를 사용해서 태워줄 겁니다. 토치로 태우실 때는 가장자리만 태운다는 생각으로 태우셔야 돼요. 중간 부분을 태우시면 너무 급하게 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가장자리 먼저 태운다는 생각으로 태워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설탕을 다 태우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태워주세요. 이렇게 태우시다 보면은 설탕이 점점 액체로 바뀌었다가 다시 갈색으로 바뀔 텐데 그때까지만 태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가운데 말고 가장자리 먼저 태운다는 생각으로 태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 코코트 틀이 도자기다 보니까 토치로 이렇게 가열하신 다음에 바로 만지시면은 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만지시지 말고 조금 식힌 다음에 만져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설탕막이 한번 입혀졌는데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죠. 그래서 저희는 2차로 한 번 더 설탕막을 입혀줄 건데 두 번째로 태우실 때는 일반 굵은 백설탕을 쓰지 마시고 분당을 이용해서 태우실 거예요.
네, 이렇게 쟁반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분당채로 분당을 살짝 입혀줍니다. 토치로 태우시기 전에 이 테두리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 테두리 부분은 저희가 태울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닦아서 분당이 묻어있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토치를 이용해서 한 번 더 태우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토치를 이용하실 때는 화상 입지 않게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린 친구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작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분당으로 한 번 더 태워주면 훨씬 더 이렇게 태운 느낌의 색깔이 예쁘게 나거든요. 너무 오래 태우시면 쓴맛이 강하다 보니까 딱 이 정도까지만 태워주겠습니다. 이 설탕을 태우는 작업은 딱 드시기 바로 전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미리 설탕을 입혀 태우신 다음에 냉장 보관을 하시면은 이 설탕이 딱딱해졌던 게 다시 녹기 시작하거든요. 이 크렘브릴레는 이 단단해진 설탕막을 스푼으로 깨서 안에 크림과 함께 떠드시는 거기 때문에 이 단단한 설탕막이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드시기 전에 바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탕을 녹이는 작업을 하신 다음에 잠깐 이대로 두시면은 겉에 설탕막이 단단하게 굳어지는데요. 이 스푼으로 겉에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단단한 막이 형성되었죠? 이 상태에서 드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질감이 부들부들한 푸딩 같은 느낌이죠. 겉에 태운 설탕 껍질과 이 크림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겉에 입힌 설탕의 단맛과 설탕을 태우면서 나온 쓴맛, 그리고 이 계란 노른자의 부드러운 질감과 안에 섞인 바닐라빈과 생크림의 풍미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거든요.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크렘브릴레를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나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흔하게 드실 수 없는 디저트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드시는 방법도 굉장히 재미있죠. 그럼 과자용은 다음 시간에 더 맛있고 재밌는 과자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